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처음 읽는 정치 철학사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인 다산북스의 허락을 받아 처음 읽는 정치 철학사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정치에 대한 주제는 어느 시대에서나 사라지지 않을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역사의 흐름에는 언제나 정치의 이슈가 늘 함께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미얀마의 정치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는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군부 세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시민 세력 간의 다양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미얀마 군부 세력의 폭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군부에서 시위대의 가족한테까지 연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잡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활용하는 것도 모자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무차별 구금, 형사처벌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30일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양곤에 살고 있는 미응애 씨가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응애 씨의 두 아들이 군부 반대 저항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초 이들 형제를 잡으러 집에 들어온 군경은 애꿎은 엄마를 잡아다 구금했으며 변호인의 접견도 차단했습니다. 이후 군사재판에 넘겨진 지 하루 만에 미응애 씨는 형법 505조 A항 선동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3년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세기에 연좌제가 남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활동을 했다고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연좌제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혹시나 알려지지 않은 미응애 씨의 시위 활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사례를 보면 미얀마 군정은 분명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 군경은 남부 몬주의 반군부 시위 지도자 검거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시위 지도자의 집에 남겨진 그의 아내와 생후 20일 된 아기를 끌고 갔습니다. 4월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간부의 행방을 묻기 위해 4살 된 딸과 2살 된 조카를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경찰서에서 군부대로 옮겨진 뒤 취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밖에도 2주 넘게 구금된 대학 교수 가족, 시위 참여로 수배 중인 아들을 대신해 끌려간 60대 엄마의 사례도 있습니다. 시위와 연관이 없는 시위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군부에서 연좌제까지 적용할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자행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군부의 지위가 위태롭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유명 인사들을 통해 민주주의 시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 미스 미얀마를 꿈꾸며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에 참가했던 다테테 씨는 미얀마 국경 지역 소수민족 캠프를 찾아 미얀마 군부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후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얀마 대표로 참석하여 미얀마를 위한 기도를 이라는 팻말을 펼쳐 보인 투자 윈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에 참가했던 미스 미얀마 출신 한 레이 씨 등 전 세계의 미얀마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미인 대회 출신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서도 타테텟, 투자 윈린, 한 레이 3명의 포스터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이들의 활동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미스 미얀마들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운동선수들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는 미얀마 선수들이 출전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0명의 미얀마 국가대표 선수가 군사정권에 항의하며 대표팀 소집에 불응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미얀마 대표팀 베테랑 수비수 조민툰, 현역 공격수 중 국가대항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조 코코 등이 대표팀 선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소집된 미얀마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일본은 수준 차이가 큰 미얀마를 상대로 최정예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물론이며 에이스 미나미노까지 출전시켰습니다. 미나미노의 멀티골 활약 속에 일본은 미얀마를 10대 0으로 대파하고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일본 대표팀 입장에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미얀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군부를 지원하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대 0이라는 스코어는 앞으로 미얀마 내 일본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와 일본의 불편한 관계는 도쿄올림픽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수영선수 윈태우는 피나는 훈련 끝에 2019년 미얀마 수영선수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월 10일 SNS를 통해 군부와 연계된 미얀마 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참가는 군부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고 공식적으로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얀마가 따라가야 할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미얀마의 연대를 보여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얀마 유명 인사들과 한국의 노력이 국제사회에 전해진 것일까요? 얼마 전 미얀마 사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다급해진 미얀마 군부가 미국인 기자를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인 기자 한 명이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다가 체포되어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인은 양곤에 본사를 둔 민영 매체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 주간인 데니 펜스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등 다수의 군부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얀마의 이번 미국인 기자 구금은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간 미얀마에 엄청난 지원을 해오던 일본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일본의 대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ODA 규모는 1893억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중국을 제외하면 최대 지원국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2대 도시 만달레이를 잇는 철도 건설도 일본의 원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얀마의 핵심 자원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일본은 미얀마 쿠데타 군부에 온건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미얀마 군부에 등을 돌렸지만 일본은 여전히 공적 개발 원조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인도와 국경을 접했기 때문에 최근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의 보건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쿠데타 이전인 지난 1월에는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하루 1만 6천에서 1만 8천 건가량 진행됐지만 쿠데타 이후에는 그 숫자가 1,500건에서 2,000건가량으로 급감했다는 사실이 미얀마 보건 참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얀마에 다시 마약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경제, 안보 위기로 불법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과거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악명 높은 마약 생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카지노와 관광 리조트 단지로 변모하며 과거의 악명을 떨쳐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마약 산업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은 군부 입장에서 든든한 자금줄이 되며 군부에 반대하는 소수 민족들에게는 독립 자금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다시 마약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행하는 정부는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감염병과 마약이 고개를 드는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보면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대체 권력과 정치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출판사 다산북스의 신간 처음 읽는 정치 철학사라는 책에서는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숨겨진 정치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처음 읽는 정치 철학사 책의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과연 더러운 비즈니스에 불과한가? 오늘날 정치는 진흙탕에 비유된다. 정치를 기만과 야욕, 기회주의가 만연한 천박한 구경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 커져가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어느 때보다 멸시를 받고 있다. 유권자들의 분노와 환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볼썽사나운 정치판에 승강이질에 정신을 빼앗긴 사이 시장과 관료가 시민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결국 시민들은 일상적인 정치에 무력감을 느끼면서 소외되고 말았다. 이런 판에 정치적 이상은 고사하고 사상이 파고들 틈이나 있을지 그려보기 힘들다. 그러나 정치는 언제나 특정 집단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타협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지저분한 비즈니스였다. 야비하고 더러운 계략으로 유명했던 19세기 영국 정치인 로즈베리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치판은 악취나는 뒷간인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소시지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정치를 향한 이러한 일반적인 시선은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진실 그 자체는 아니다. 정치만큼 인간의 최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 양면을 모두 잘 보여주는 분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정치를 통해 드러나는 최악의 모습에는 이미 너무나 익숙하다.
하지만 그 반대편인 최선의 모습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책에선 정치를 통해 나타난 최선의 모습을 소개하려 한다. 최선의 모습이 결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태로운 시대의 정치를 통해 최선의 모습을 도출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잘 들으셨나요? 이 책은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를 대표할 만한 30명의 사상가들의 생애와 그들의 정치 철학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미얀마의 현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잘못된 철학을 가진 정치 세력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간은 지구상 어떤 존재보다 비참하고 처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인간의 삶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권력의 본질을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처음 읽는 정치 철학사 책을 추천드립니다.